어느 누구든 횡설수설하지 않고 조리 있게 말 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괄식 표현. 다들 국어 시간에 배운 두괄식 표현 기억나시나요? 두괄식 표현은 말의 핵심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표현법인데요. 이 두괄식 표현의 최대의 장점은 전달력이 매우 좋다는 겁니다. 직접 한번 비교해보세요. 우선 핵심을 마지막에 얘기하는 미괄식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가을에는 전어의 지방 함량이 다른 계절보다 3배나 높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불러드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가을 전어는 맛있습니다. 다음은 두괄식 표현입니다. 가을 전어는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함량이 다른 계절보다 3배나 높기 때문인데요. 집 나간 며느리도 불러드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어떤가요? 일단 미괄식 표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지 않나요? 왜냐하면 미괄식 표현은 상대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정신이 없는데요. 반면 두괄식 표현은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먼저 이해하고 설명을 들으니까 듣기가 훨씬 편한 거죠. 두 번째, 왜냐하면 활용하기. 인간의 뇌는 내용보다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뒷내용은 듣지 않아도 일단 합당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합당한 이유 사이에 우리가 살면서 강화된 연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뭔 소린지 몰라도 일단 왜냐하면이라고 하니까 나름 합당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두괄식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말의 틀 준비하기.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은 자주 쓰는 말의 틀, 즉 말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앞뒤가 딱딱 맞는 매우 구조적인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의 틀로는 PREP의 법칙, 즉 주장, 설명, 예시, 주장 패턴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다음 편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솜씨가 없는 사람도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딜 가든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라는 소리를 듣고 다니실 겁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려면 말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의 틀이란 쉽게 예를 들어 모래성을 만들 때 모래성 틀을 가지고 있으면 유치원생도 멋진 모래성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도 말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평균 이상으로 구조가 탄탄한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말의 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PREP의 법칙. 쉽게 말해 주장, 설명, 예시, 주장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PREP의 법칙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주장.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탕수육의 근본은 부먹입니다. 그런 다음 설명.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탕수육은 원래 중국 음식인데 중국에선 튀긴 고기에 소스를 끼얹어 볶아 먹는 요리를 탕수육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먹은 막여주던 탕수육이고 외국인들이 한식을 지들 마음대로 바꿔놓고 이게 근본이라고 하는 꼴이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으론 예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적절한 예시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그럼 반대로 중국인들이 비빔밥을 먹을 때 채소를 볶아 먹는 게 맛있다고 비빔밥 채소를 볶아 버리면 그게 비빔밥입니까? 마지막으로 주장. 끝으로 여러분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로 탕수육의 근본은 부먹입니다. 그래서 결론.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장한다, 설명한다, 예시를 들어준다, 다시 한번 주장한다. 이 PREP의 법칙만 기억하면 정말 어디 가서 말 못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듣는다니까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전 찍목파입니다. 며칠 전 구독자님께서 형, 나 대화 이어가는 게 어려워. 도와줘.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레전드 자기계발서 인간관계론과 대화의 기술에서 알려주는 매력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입법. 이전에 어색하지 않게 대화하는 방법 편에서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데요. 대입법이란 대화의 주제를 지금 이 상황에서 찾는 겁니다. 어색한 상대와 대화할 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 고향이 어디냐 와 같이 마치 호구조사를 하듯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지금 이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걸로 대화 주제를 삼으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실크 셔츠를 입고 있다면 실크 셔츠가 정말 예쁘네요. 평소에 패션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순치법. 순치법이란 상대의 관심사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본가에 들렸다고 상상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어색한 상황이죠. 불편하고 할 말도 없고. 어라? 근데 거실 벽면에 어탁이 붙어있네요. 아버님 혹시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도 얼마 전부터 낚시를 시작. 낚시 개오지게 좋아하지. 있잖아, 내가 일주일에 5번은 꼭 낚시를 가는데 말이야. 생각만 해도 기모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물꼬를 터주고 맞장구만 쳐주세요. 그러면 상대가 알아서 대화를 이어갈 겁니다. 세 번째, 공유법. 공유법이란 쉽게 말해 상대를 치켜 세워주는 겁니다. 상대를 어떻게 치켜 세워주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경청. 상대의 말이 너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유익한 정보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경청을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짜릿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어떤 사람 덕분에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인간은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게끔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평범해도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바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대화가 잘 통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관심사만 같으면 대화가 잘 통하는 걸까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이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쉬운 대답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유퀴즈를 보면 평범한 일반인 분들도 말씀을 엄청 잘하시잖아요. 물론 편집의 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유느님의 진행 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유느님께서 상대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쉬운 대답의 흐름을 아주 잘 만들어주셨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책 예스를 받아내는 비즈니스 화술에서 알려주는 쉬운 대답의 흐름을 만드는 스킬을 소개해드릴게요. 그 스킬은 바로 3단 질문법입니다. 3단 질문법이란 닫힌 질문, 양자택일, 열린 질문 순으로 질문하여 상대가 대답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쉬운 대답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모쏠남과 그의 소개팅녀가 방공기를 맡으며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볼게요. 우선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지부터가 막막한데요. 마침 산책 중인 강아지를 발견한 남자는 이전에 비밀 치트키에서 봤던 어색한 상대와 대화할 땐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와 함께 보고 있는 것을 대화 주제로 삼는 것이 좋다. 라는 스킬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강아지 좋아하세요? 저도 술 먹으면 완전 개되는데. 아 뭐라는 거야 개극혐. 이러면 개망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단 질문법을 활용하여 쉬운 대답의 흐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 닫힌 질문. 닫힌 질문은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강아지가 정말 귀엽네요. 혹시 희진 씨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아니요 키우고 싶긴 하지만 안 키워요. 2단계 양자택일. A와 B 중에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반려동물을 꼭 키워야 한다면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고양이를 키울 것 같아요. 3단계 열린 질문.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고양이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서요. 강아지는 혼자 두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 자취 중이셨구나. 그럼 바로 자취방고. 녀석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그래서 결론 3단 질문법을 활용하여 상대가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쉬운 대답의 흐름을 만들어주세요. 3단 질문법은 1단계 닫힌 질문, 2단계 양자택일, 3단계 열린 질문 순서로 질문하여 대화가 술술 이어지도록 이끄는 스킬입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자주 써먹어보는 게 좋겠죠. 정말 웃긴 일이 생각나서 친구들한테 썰을 풀면 반응이 어떤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나요? 아 이거 진짜 너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정말 웃긴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괜히 머쓱해하지 않나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입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을 겁나 재밌게 잘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재밌게 말하는 스킬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후크 걸기. 책 픽사 스토리텔링에 따르면 상대가 내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들려면 시작부터 후크로 확 낚아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우린 이걸 어그로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그로는 썸네일을 만들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썰을 풀 때도 어그로, 아니 후크 걸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썰을 풀기 앞서서 간단 명료하게 쇼킹한 한마디만 더해줘도 상대의 관심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비교해보세요. 뭐 웃긴 썰없냐? 우리 중학생 때 투투라고 해서 사귄 지 22일 되는 커플한테 2,200원씩 주는 거 뭔지 기억나지? 뭐 웃긴 썰없냐? 삥 뜯기고 집 가는 길에 삥 뜯긴 썰 푼다. 심지어 같은 사람한테 2번 뜯긴 거다. 미친 그게 뭔 소리냐? 아니 우리 중학생 때 투투라고 해서 기억나지? 두 번째, 예시 들어주기. 상대가 공감할 만한 예시를 들어서 상대방의 머릿속에도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똑같이 그려줍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 당시 우리 동네에 개무서운 일진 형이 있었거든. 근데 그 형이 키가 엄청 작았단 말이야. 근데도 자기랑 동갑인 키 큰 떡대들을 자기 꼬봉처럼 부리고 다녔다니까. 그 당시 우리 동네에 개 무서운 일진 형이 있었거든. 혹시 도쿄 리벤저스의 사노만지로 알아? 알지 사노만지로 엄청 세잖아. 그 일진 형도 사노만지로처럼 키가 엄청 작았는데 자기랑 동갑인 키 큰 떡대들을 자기 꼬봉처럼 부리고 다녔다니까. 세 번째, 사간변. 의기양양하게 썰 풀기 시작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시나요? 갈 길을 잃고 제대로 마무리를 짓기 힘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썰 풀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사간변, 사건에 따른 감정 변화를 정리해보세요. 특정 사건에 따라서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끌고 가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중학교 1학년 어느 평범한 여름날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일진형이 자기가 투투라는 명분으로 지역 내 모든 중학교에 교내 수공원을 파견하여 2,200원씩 삥을 뜯었다. 물론 나도 뜯겼다.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수업을 마치고 나는 학원을 가기 위해서 인적 드문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진형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다. 야, 얼마 있냐? 돈 못 드리겠는데요? 이미 뜯겼거든요. 형한테요. 투투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무 조건 없이 일단 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바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인데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뭔가 셉곱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책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를 바탕으로 예쁘게 말하는 스킬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청류형 말투. 청류형 말투란 명령조가 아닌 뭐뭐 해줄 수 있어? 와 같이 부탁하듯 얘기하는 말투입니다. 정말 특이치 않게 변태가 아닌 이상은 나에게 명령하듯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 내가 평소 명령조 말투였다면 청류형 말투로 바꾸려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날카롭고 건지적이었던 말투가 곧바로 부드럽게 바뀔 겁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컴플렉스에 공감하지 않기. 사람의 성격은 보는 시선에 따라서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활발한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정신없고 시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밝고 유쾌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자신의 성격적 콤플렉스를 얘기한다면 그걸 또 굳이 공감해 주려 하기보다는 그 단점의 다른 면, 즉 장점에 초점을 맞춰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난 너무 내성적이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신의 감정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겠네. 난 그게 잘 안 되던데. 패배. 하얗게 털려주우게 못하죠. 농락 당해도 할 말 없지요? 세 번째, 긍정탐구형 말투. 대화의 반법론 중 하나가 반대편에 서지 않기입니다. 이 스킬은 특히 반항적인 사람을 대할 때 효과적인데요. 지금 여기 게임 중독 문제로 잡혀온 고등학생과 베테랑 상담사가 있습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엄마가 걱정이 많으시더라. 하루에 얼마나 하니? 3시간 정도요? 3시간? 뭐야, 그리 많이 하는 것도 아니네. 아, 그런가요? 3시간 정도면 적당한 거 아니니? 어머니가 좀 예민하시다, 그치? 이쯤 되면 학생의 마음속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에요. 고3인데 3시간이면 좀 많긴 하죠. 이처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땐 상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세요.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같은 편에 서주세요. 그래, 그렇게 공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사실은요, 게임하는 게 공부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에요. 하얗게 털려주우게 못하죠. 농락 당해도 할 말 없지요? 3분 안에 레벨업 비치키를 구독하시고 매주 수토 자기개발 버프를 받아가세요.